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5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다들 풍성한 한가위를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추석 연휴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10월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10월 한 달 LB의 좋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추석 연휴 전 대비해서 마이너스 2.12% 하락한 10만 1,5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종가 관리가 들어와요. LB가 종가 관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동시호가 때 좀 밀렸네요. 동시호가 때 밀리면서 안 밀렸으면 이게 빨간색이 될 뻔했는데 파란색이 됐습니다. 나름 5일선에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LB는 기술적 분석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일단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시장은 상당히 좀 좋네요. 백에서 강력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도로아미 타불이 된 모습이잖아요. 이 당시 때 올라갔다가 바로 직전 저점에서 걸려서 곧장에서 올려가는 모습인데 나름 시장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네요. 사실 연휴 기간 동안 악재가 하나 생겼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이 사실 좀 불안했습니다. 오늘까지만 해도. 그런데 뭐 오늘 나온 뉴스만 살펴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빠르면 내일 퇴원도 가능하겠다라는 뉴스가 나면서 시장은 빨리 좀 안정화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소식은 좀 시장에서 덮여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그거보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확진 소식보다는 미국 경기 부양책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일단 오늘까지는 그랬는데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좀 있으면 한 달 정도가 안 남았죠.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장에서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되던 아니면 바이든이 되던 경기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큰 흐름에서 경기 부양책을 보시면 같은 정책을 쓰고 있다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물론 세세한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트럼프가 되던 바이든이 되던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진 경제 상황을 다시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화폐 정책이야 지금 쓸 수 있는 화폐 정책은 거의 다 썼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 고정 변수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아도 대정 정책이라는 게 있죠. 확대적인 재정 정책은 계속해서 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됐던 어찌됐든 경기는 부양시켜야 될 것 같고 확대 재정 정책을 계속해서 실시할 것 같아서 유동성 장세는 아마도 큰 흐름에서 보면은 누가 되든 간에 이거는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동성 시장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일단 예측입니다. 다만 앞으로 미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다 정도는 좀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날도 그렇고 시장의 주도주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일단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우후죽순으로 좀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 시장의 주도주가 좀 보였던 모습입니다. 사실 이날 차랑 2차전지가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차랑 2차전지 쪽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오늘은 주도주가 좀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 오늘 주도주는 자동차 섹터였던 것 같습니다. 완성차로 현대차, 기아차가 모두 좀 좋은 모습이었는데 참고로 기아차 차트만 좀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가던 이렇게 한번 파동이 일어났고 나름 쌍바닥이 일어놓고 약간 쌍봉기 있고 다시 얘도 도로아미 타불이 된 거잖아요. 올라갔다 와야 돼서 다시 도로아미 타불이 된 경우인데 얘 같은 경우는 백에서 이렇게 빨리 올린 케이스예요. 빨리 이렇게 올린 케이스. 일단 뭐 시장에서 오늘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가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줬고 완성차가 좋은 모습이다 보니까 뭐 현대공업, 평화전공 여기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도 따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섹터는 글쎄 신재생 쪽으로 보여지는데 바이든이 좀 더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해서 오늘 신재생 관련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풍력, 태양광 쪽에 좀 좋은 매기가 들어왔는데 이 역시 오늘 시장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풍력 쪽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상강 MNT니 CS 윈디니 이쪽이 좀 좋았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큰 섹터로 첫 번째로는 차, 두 번째는 신재생,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오 관련해서 몇 개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셀리드가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네오크레마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개별 이슈 있는 것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시젠도 여전히 오늘도 좀 좋은 모습,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난다, 그리고 실적이 더 개선될 것 같다라고 해서 시젠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로 추석 연휴 때 글쎄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많이 지금 사람들이 답답해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동을 한 것 같아요. 뭐 제주도만 해도 20만 명 넘게 여행객이 몰렸다. 그 다음에
또 가을이고 하니까 어린이들 유원지, 특히 뭐 에버랜드나 서울랜드, 뭐 서울대공원에 이렇게 입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파가 많이 모였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글쎄 시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대선 이슈도 있지만 국내적으로 보시면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혹시나 이번 추석 때 이렇게 많은 활동으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진자 수가 100명 이내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숫자이지만 이번 연휴 기간 이후에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이 역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을 살펴봤고요. LB를 살펴보도록 하죠. LB는 기술적으로만 보시면 일단 이런 상승이 있은 다음에 다시 도로아미타블이 됐어요. 도로아미타블이 돼서 다시 이제 재차 자리를 만들어주고 올려줘야 되는 그런 모습에 있는데, 좀 전에 기아차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이렇게 백에서 빨리 올리는 케이스인데, 얘를 보시면 도로아미타블이 됐어도 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안 내려갔어요. 그 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간 거거든요. 빨리 가는 특징을 보시면 양봉 두세 개로 한 번에 이렇게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아차도 그랬고 예전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바이넥스도 보시면 이렇게 1차 상승, 큰 상승 이후에 거의 도로아미타블이 됐거든요. 이렇게 기간 조정을 확실하게 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오면서 무너졌어요. Y가 됐어요. Y 되면서 나름 여기서 지지를 이제 받았죠. 지지 받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원래 시작 전까지는 안 내려오고 요 윗부분에서 놀았기 때문에 곧장 이렇게 백에서 올린 케이스였어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이넥스, 기아차 같은 경우는 백에서 올릴 때 좀 빨리 올린 케이스. 근데 특징을 보니까 도로아미타블이 돼도 원래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더라 라는 특징이 있고요. 근데 백에서 이렇게 올릴 때 일반적인 특징이 휴마시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형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당시 때 보시면 얘도 이렇게 급하게 올렸다가 얘도 이 부분 때까지 다시 도로아미타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늦게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면 곧장 아까 바이넥스나 기아차처럼 빨리 올릴 수 있는 케이스였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로아미타블이 돼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재차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어요. 뭐 크게 보시면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정도 보시면 약간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뭐 요 정도 구간이지 않나 싶어요, LB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도로아미타블 N자로 이렇게 돌릴 때 도로아미타블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좀 시간이 필요한 게 일반적이에요. 뭐 얘 말고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상승이 있은 다음에 와야 된 다음에 다시 도로아미타블이 됐잖아요. 도로아미타블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전형적으로 백에서 올릴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긴 해요. 휴마시스처럼. 근데 LB도 보시면 그 정도 수준이지 않나, 지금 여기서 자리를 좀 더 만들어줘야 되는 수준이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물론 또 내일 완전 장악 패턴 나오면 또 급하게 올릴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패턴은 그렇고, 빨리 올리는 케이스는 기아차랑 바이넥스 같은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순번으로 보시면 오늘은 보시면 메디포럼 제약이 나름 약 19.5% 정도 상승을 했는데, 메디포럼 제약도 이제 큰 2차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오늘 대량 거래가 나왔고 여기를 완전 장악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했는데, 확실히 LB가 못 가니까 메디포럼 제약도 나름 오늘 상당히 좋긴 했으나 추가적인 탄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만 놓고 순번을 놓고 보시면 메디포럼 제약, 그 다음에 엘생, 그 다음에 LB, 그 다음에 넥사 수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추석 연휴 딱 들어갈 때 그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자, 이제 9월 28일부터 세계 백신 대회가 열리는데 분명 이민요믹이 참가를 하고, 이민요믹이 이번 백신 대회에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뭔가 좀 좋은 뉴스를 내지 않을까, 그리고 좀 좋은 수상을 하지 않을까. 두 개 ITI 1000이랑 그다음에 백신 관련해서 수상 후보에 올라갔으니까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큰 성과는 없었네요. 그런데 지금 오늘이 10월 5일이죠. 10월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올해만 보면은 10월, 11월, 12월 약 3달이 채 남지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100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 연말에 기대되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리보세라닙으로만 놓고 보면은 3차 치료제일지 4차 치료제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NDA 신청을 해서 드디어 리보세라닙이 세상에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일단 첫 번째로는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뮤노믹이 관련된 건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코로나 백신이 있겠죠.
조만간일 거로 예상이 되는데 동물 임상은 다 한 걸로 보여지고요. 사람 임상 들어가는 소식이 일단 궁금해지고 그 다음에 ITI 1000으로 교모세포종 임상 이상이 올 연말 마무리될 예정이에요. 여태까지 나온 결과들을 보면 상당히 기존 치료제 대비 월등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리고 또 발표 내용도 보시면 회사 발표 내용도 보시면 곧장 상업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뮤노믹 관련해서는 백신이랑 ITI 1000이 일단 기대가 되고요. 세 번째는 아필리아 건인데 이것도 조만간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분명 올해 안에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승인을 받았고요. 이제 판매만 남아 있는데 뭐 독일 쪽에서 먼저 판매가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된다면 아마도 HLB의 첫 항암제 매출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크게 보시면 리보세라닙, 이뮤노믹, 그다음에 아필리아 이 세 가지가 올해 안에, 그러니까 앞으로 100일 이내에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거의 장 마감 무렵에 이런 공시가 나왔어요. IR을 개최를 하겠다. 내일 하는 거고요. 투자자들의 HLB에 대한 이해 증지 및 기업 가치 재고라는 거를 내일 기업 설명회를 하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 원래 9월 말에 뉴스가 나왔죠. 9월 23일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HLB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하는 KIF 2020에 참가해서 IR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시장의 기대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굵직굵직한 세 가지죠. 리보세라닙, 이뮤노믹, 그 다음에 아필리아 건인데 요 세 개에 대한 회사 비전이 상당히 궁금하고 내일 진 회장이 발표를 합니다. 뭐 내용을 살짝 보시면 국내 최대 규모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데, 뭐 첫날은 일단 서정진 회장이 일단 시작을 합니다. 첫째 날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셀트리온 그룹의 코로나19 대응 종합 포트폴리오라는 주제로 포문을 엽니다 라는 게 있고요. 아마 이거 말고도 플러스 여기 3사 합병에 대해서도 아마 서 회장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이오 관련해서 일단 내일 좀 여기 오전에 서 회장의 연설이 있으니까 좀 주가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알테우젠 대표 다음에 곧장 진 회장이 IR을 하게 되는데요. 내일 IR 자료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일단 HLB 신약 개발 현황이랑 전망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아마 조심스럽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할 걸로 예상이 돼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진 회장이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회사의 전망을 보여주는 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서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오랜만에 거의 이렇게 회사 비전을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이 갑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회사 발전 방향을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어쨌든 내일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기대감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HLB는 시장에 충분히 기대감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코스닥 시총 상위이고요. 그리고 목표는 그거죠. 코스닥 1위를 하겠다라는 게 진 회장의 목표이기도 하고 이미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작년 주주간담회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리보세라닙 하나로도 약의 효능 그리고 적응증 확대, 특히 이번 에스모에서 그거를 확실히 보여줬죠. 충분히 리보세라닙 하나로도 충분히 그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그 외에 이뮤노믹도 장착을 했고요. 아필리아도 장착을 했고, 또 생산기지로서 메디포럼 제약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가 되는 구색을 지금까지 충분히 맞춰는 놨는데, 근데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오케이, 비전이 좋고 기대감이 많고 앞으로 좋은 거는 알겠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성과를 내놔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이제 좀 더 이 당시 때만한 좀 더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약 100일이 안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 안에 이 세 가지를 이루어낼지, 올해 안에 이 세 가지를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결과를 낼지가 아마 올해 안에 결정이 된다면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내일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고요. 10월에도 HLB 비상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